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러분들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틀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문화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이미 이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공산주의 문화죠. 공산주의 문화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문화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인관계라든가 모든 소통에 있어서는 뭐가 최고죠? 믿음이죠. 믿음. 신의지 않습니까? 신의. 그 다음에 의리, 상호 호혜성, 그 다음에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고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이해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한민족의 거기에 어떤 심성은 한이라든가 어떤 정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지만 그 문화 자체는 아니에요.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문화는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공산주의 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문화는 뭐예요? 없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부 다 만들거나 유리할 때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서 마오쩌둥, 모태똥이죠. 모태똥과 장개석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합작할 때 어때요? 안 하잖아요. 10개라는 숫자가 있으면 8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 1은 하는 척.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그 문화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어떤 조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절대 안 지킵니다. 북한이 지킨 적 봤습니까?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빙자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정권도 있었죠.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북한이 통신 전화를 받지 않느냐. 바로 오늘이 며칠째 북한이 통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의 주제들입니다. 전부 다 보면. 근데 왜 안 받는 그 이유를 딱 꼬집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없어요. 며칠 이렇게 지켜보다가 원래는 제가 매주 일요일 날 9시에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당겼습니다. 당겨서 이제 수요일 날 9시 부르다가 제가 이제 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북한이 왜 전화 통화를 받지 않을까? 뭐예요? 왜 안 받을까요? 김정은의 꼼수죠, 꼼수. 꼼수 심리전이죠. 대북 지원을 위한 대북 지원을 해달라 깽판 부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주 떼쓰고 꼬장 부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꼬락선이 아닙니까? 이 꼬락선이들이죠. 이거를 좋아하라고 하는 그런 정권도 있었고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민족적인 멍청이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정부가 바뀌었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가정이죠.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적당히 겁을 주면 대북지원을 할 것이다. 김정은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조직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핵 등의 카드로 위협하면 윤석열은 항복할 것이다. 대다수의 윤석열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 상태가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꼼짝 못하고 대북지원을 할 것이다. 아주 날강도 같은 가정상을 하고 있겠죠. 100% 김정은의 가정상입니다. 어때요? 김정은의 압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압박을 했어요? 직접적인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 계속해서 쏴요. 심지어는 우리 NLL 거의 근방까지 쏩니다. 물론 이제 MDL까지는 못 쏘겠죠. MDL 쐈다면 뭐 그건 전쟁이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요. 미사일.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미사일, 그들이 쐈던 미사일의 모든 거리를 놓고 보십시오. 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걸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더라고요. 어딜 겨냥했죠? 사거리가 전부 다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이 뭐 미국을 ICBM을 쏴서 미국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있죠. 전부 다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어디죠? 가장 많이 공격받은 곳이 어디예요? 그들 미사일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주요 시설 다 있으니까 서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행장이라는 비행장들 거리가 다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공군 비행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군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주한 미군 기지.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일이가 그 작계를 토의하는데 직접 손으로 가리켜요. 이 지점 보니까 평택이에요. 주한 미군 기지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군사 또는 군사 주요 지점, 군사 주요 지역 이런 곳을 전부 다 겨냥해서 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같은데 대도시는 전부 다 이미 공격을 다 받았을 겁니다. 미사일 거리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의 압박. 아주 공포심전이죠. 아주 심전 중에서 가장 비열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서운 게 또 뭐 있죠? 간첩단이지 않습니까? 간첩단 조건이 맞잖아요. 우리나라 왜곡된 그 노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전교조가 뭐죠? 전교조. 이런 것도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 주요 사항을 왜곡해서 제2의 촛불 상황으로 선동해라. 어떤 거예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들도 개입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시마다 항상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떠드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등 반정부 투쟁 방안을 아주 지령을 내렸죠. 간첩단 사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해보는 게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전교조의 활동 지시 뭐예요? 용어 혼란 전술이죠. 북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도 쏘기 때문에 어때요? 거부가 완전히 완화됐잖아요. 이런 것들. 북한 관련 사안들. 예를 들면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북한군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가 어떤 묘지죠?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 통수가 지면 그 시체들이 떠들어옵니다. 그럼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인도주의적으로 거기다 묻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자들도 있었죠. 대통령 사람이에요. 또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걸 평화공원으로 만들대요. 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김정은이 눈치 계속 보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었어요? 이번에 산불이 났죠. 35개, 6개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신이 해도 그렇게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지 않아요?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민심이 위반되잖아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느냐? 저번에 울진 그쪽에 산불 났어요. 거기서 송이버섯 먹고 살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지금도 아직이 뭡니까? 몇 년 후에나 송이버섯 딸 수가 있겠죠. 이런 민심이 위반되고. 아마 여기에도 개입될 가능성이 어때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개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주 민노총이나 노동자 대회 아니면 촛불 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 운동과 반미 운동. 유튜브 또는
SNS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통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 20대, 30대들이 전부 다 그 알아서 잘 판단하는데 지금 많이 하도 그 너무 강조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무뎌졌어요.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이가 우리를 압박했던 공포심리전입니다. 우리한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김정은의 파렴치성을 보겠습니다. 정말 언제예요? 2020년 6월 16일 날 2시 49분입니다. 14시 49분. 그때 개성공단이 폭발돼요. 아마 15시를 겨냥했을 겁니다. 그런데 걔네가 이제 잘못한 거죠. 폭발을 시킵니다. 뭐죠? 문재인 정부가 얼마 줬어요? 180억 원을 들여서 전액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 아닙니까? 남과 북이 협력을 잘해서 정말 통일까지 이루자 하는 정말 좋은 의미에 만들어진 연락사무소입니다. 폭발됐어요. 그런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죠. 건물 그대로 있어요. 유리창 맞겠죠? 다시 쓰려고 하겠죠. 정말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럼 뭐 있었어요? 2016년 11월 11일 날 개성공단이 이렇게 이제 폐쇄가 됩니다. 한국인은 전원 추방시키죠. 그러면서 자살을 동결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활용 가능한 시설을 무단 이용합니다. 특히 뭘 만들어요? 의류 시설, 의류를 만드는 공장, 즉 그 시설에서는 꽃을 만들어요. 아니 섬유를 만드는 그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자는 북한 사람들이니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코로나 사태 때는 뭘 만들어갔어요? 의료기구를 전부 다 거기서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정말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파렴치한 것은 평양에서 개성까지 출퇴근하는 통근 버스 있어요. 290대인데 현대버스입니다. 현대버스 굉장히 잘 만든 버스죠. 굉장히 최신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가로 따지면 2억 원 넘습니다. 290대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평양 시내에서 뭐예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로 이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 정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김정은의 파렴치성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 공산주의, 정말 거지 같아요. 거지. 정말 거지들 뒷가락 떼쓰는 그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한심하죠. 정말 기분 같아서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저 한 김정은을 포함한 핵심 계층 200만 명 딱 제외시키면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 회피에 대한 김정은의 저의가 뭘까요? 통신 회피. 뭘까요? 원래 통신선은 우리나라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한 4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유엔사와 직접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국정원과의, 그 다음에 통일부와 국방부와, 특히 이제 요새 불통되는 것이 두 가지죠. 통일부하고 국방부가 이제 불통되는 거예요. 이 직통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죠? 뭘까요? 전쟁 억제입니다. 전쟁 억제.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하고, 접촉을 유지해서 협조를 하고, 상호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의 아닌 위험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해명해 주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와는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화가 틀려요. 자유민주주의는 신의, 그 다음에 믿음, 의리, 상호, 존중, 호혜 이런 것들인데 북한이 아니라 공산권은 아니에요. 특히 공산권 중에서 가장 악랄한 집단이 어디죠? 다 악랄하지만 특히 김정은이 최고 악랄하잖아요. 나도 몇 살 안 먹은 놈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악랄해요. 그러면서 백두민족, 백두 혈통 강조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통신 회피한 저희가 뭘까요? 이유 없어요. 원래 걔들은 그게 하는 것이 그게 전공이에요. 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뭘 조장하는 거죠?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감.
굉장히 무서운 공포 심리전잖아요. 불안한 사람은 여러분들 공포가 무서워요? 불안이 무서워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만 제거시키고 대상의 약점을 찾으면 그 불안은 없죠. 그건 없어져. 공포는.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통신선 딱 통신 회피했어. 그럼 우리 정부는 오늘 며칠째 불통입니다.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계속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심지어는 도와주고 있죠. 이런 것들. 이유 없습니다.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할 때는 요구할 때, 필요한 거 요구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네가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재개하겠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옵니다. 필요할 때는. 괜히 거기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관측하고 있으면 돼요.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우상화, 그걸 활용을 하겠죠. 봐라. 우리 지도자가 통신선 딱 끊어버리니까 쟤들 어떻게 되냐. 불안해하지 않냐. 이게 배짱 정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또 강조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을 끊는 것은 도발을 하려는 어떤 기습성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노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꼬장을 부리려는 어떤 그런 저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니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바로 뭐죠? 그들이 말하는 소위 태양절이래요. 김일성이 생일이죠. 그날 전후해서 그 다음에 한미일 연합연습이 종료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때 전후해가지고 이제 도발을 또 하겠죠. 꼬장 부리는 거죠. 꼬장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바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언론기관에서 말씀드려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김정은의 저희를 폭로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의 파렴치성 제가 말씀드리는 파렴치성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민족성, 그 다음에 북한 우리 동포들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굉장히 지옥고에서 헤매게 하는 그런 반인류성 같은 거, 이런 것들 공개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정말 지나간 정권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히 통일부에 많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지시하면 안 듣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장악이 안 되는. 이런 것들, 이게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들이 하나하나 정상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뭐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북한으로 전부 다 들어가요. 북한은 다 봅니다. 김정은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김정은이 왜 불통시켰냐, 통신선을 한 저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5일이 4월 15일이 뭐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태양절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얘기한 태양절. 그때 어떤 상황이 많이 또 긴박한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김정은이가 꼼수 부리는 어떤 심리전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6일까지 지켜보고 제가 월요일 날 17일이나 18일 정도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